안녕하세요. 유튜브 속 다양한 사건들과 흥미로운 주제들을 알려드리는 유튜버 뉴스 선필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욱 빨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브노 보상입니다. 지난 23일 중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컨테이너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도중 모래톱에 박혀 자초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컨테이너 선박은 일본의 에버 기분호라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으로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무게 22만 톤에 길이가 400m로 6cm 땅이 무게가 대략 15만 톤에 240m 정도의 높이로 본다면 63비 등보다 더 길고 무거운 배가 자초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가 대각선으로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막아버려 운하를 통과하는 배의 항로가 막혀버리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이 수에즈 운하라는 곳은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에 있는 백길로 이 운하가 막혀버리면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한 바퀴 빙 돌아 아시아로 향하는 9,000km를 항해해야 합니다. 좌초된 에버 기분호를 부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었는데요. 선박이 모래톱 안으로 15m가량 파묻혀 있고 배에 실린 컨테이너의 무게로 인해 배를 빼내기 위한 전문가의 계산으로는 33,000톤에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현재 인류가 개발한 예인선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파셈슨 선박에 끌어당기는 힘이 420톤으로 좌초된 에버 기분호를 끌어당기기 위해선 이 예인선이 80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선박이 지구상에 단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제시된 방법으로는 실려있는 컨테이너들을 전부 내려서 도양시키는 방법인데 컨테이너를 내리기 위한 크레인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저 컨테이너들을 내리는데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에버 기분호에 실려있는 컨테이너들은 총 2만 개입니다. 200개, 2000개도 아닌 2만 개라는 엄청난 양이죠. 또한 이런 컨테이너들을 내릴 때 일정한 비율을 맞추며 내려야 한다고 해요. 자칫 잘못하면 무게가 맞지 않아 배가 반으로 갈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29일 수에즈 운하 관리청 SCH과 선주인 일본의 쇼웨이 기센이 고용한 군함 전문 업체 스미트 셀비지는 에버 기분호의 선수 부분이 박혀있던 제방과 배 아래쪽을 굴삭기로 파내 예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고 10여 대의 예인선을 선체의 내방향으로 끌며 방향을 바꾸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체의 일부를 물에 띄우는데 성공하였고 만조 때를 기다렸다가 선체의 자체 동력을 이용하여 모래톱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에즈 운하를 막은 에버 기분호로 인하여 원유 운반선, LNG선 등 선박 369척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유 등의 운송이 지연되며 27일에는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3대 원유값이 4% 넘게 뛰며 배럴당 $60 선을 넘었다고 해요. 이에 대략적인 피해액은 하루 기준 10조 2천억으로 추산되며 부양 당일을 제외한 6일 동안으로 계산해도 70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전부 하역해야 하는 경우 비용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인양이 투입된 네덜란드 업체 스미트 셀비지는 배와 화물의 가치를 바탕으로 성공 보수를 수령하는데 이 금액이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액 70조에 수천억이 추가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일 이렇게 된다면 에버 기분호의 선주뿐 아니라 담당 보험회사까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할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고 해요. 70조라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유튜브 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 선PD였습니다.